(10월 15일) 코메리칸 네트워크 뉴스톡톡을 시작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은 또 없을 겁니다. 아무리 비판받아도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 충동질을 하는 모습 또한 여전합니다.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은 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는 여전한 자신감입니다. 기자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하느냐는 질문을 좀처럼 하지 못합니다. 트럼프가 모욕으로 되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질문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언론은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승리를 자신하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 인터뷰에서 언론이 인용하는 것은 자극적인 발언뿐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슨 인터뷰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사실 자신이 왜 승리를 자신하는지 그 이유를 끊임없이 얘기해왔습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워싱턴 DC에 자리 잡은 싱크탱크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AEI는 이곳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으로 보수적인 싱크탱크 중에서도 독자 노선을 걷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트럼프는 이 인터뷰에서도 물론 비과학적인 발언을 늘어놓았으니 AEI보다 왼쪽에 있는 언론은 이 2시간짜리 인터뷰 레터용지 16장에 빽빽히 담긴 트럼프의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하는 계층의 열정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지지 계층의 열정은 남을 헐뜯는 네거티브 열정이지만 나의 지지 계층은 내가 정말로 좋아서 지지하는 긍정적인 열정으로 뭉쳐있다. 내가 이러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 어떻게 질 수 있느냐. 트럼프의 이 발언에 대해 데이터가 사라진 사이비 과학이라고 반박한다면 논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주장이 4년 전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지역을 20-30분만 벗어나면 트럼프에게 보이는 무한대의 신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자기 집과 밭, 목장에 입간판을 세우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합니다. 몇만 불을 들여서 거대한 조형물을 세우기도 합니다. 바이든 입간판은 신용에 불과해 보입니다.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는 두 자릿수나 나는데 심지어 17%포인트에 이르기도 합니다. 민주당 진영은 이것이 팩트이자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팩트와 과학은 4년 전 결과 앞에서 너무도 무력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건 과학이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진짜 판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진실을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팍스뉴스가 트럼프 성향이라고 해서 여론조사 결과까지 조작하는 막 나가는 곳은 아닙니다. 팍스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내 이웃이 누구를 지지하는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 49%가 트럼프라고 답했습니다. 내 이웃이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보통의 지지율 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답변자 본인은 거짓말을 하고서 자신의 이웃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같다고 답변함으로써 본인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힐 해리스 X 조사에서는 여론조사 응답자의 61%는 지지 후보를 반대로 얘기하는 등 속임수를 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가 60%, 공화당 성향 유권자가 7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샤이 트럼프는 여전히 강고하며 계속되는 위기 국면에서 더욱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닌데 과연 미국인들은 왜 트럼프를 좋아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현재의 미국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좀 더 일찍 봉쇄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의 빈곤층이 내년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락다운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술과 약물에 취해 비틀거렸다. 병을 치료하려다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봉쇄를 풀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미국인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가장 오래된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대선 시즌마다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에 4년 전보다 형편이 더 나아졌습니까? 하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캠페인 구호 여러분들의 삶이 4년 전보다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은 4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사태보다도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문제가 훨씬 심각한 시절입니다. 답답하고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지만 무려 56%가 4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재선을 치를 당시 4년 전보다 형편이 나아졌다고 답변한 비율이 45%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때도 4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의 호감도가 매우 높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재선할 때도 44%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진행자는 56% 국민이 4년 전보다 좋다고 답했는데 여론조사 합산기관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는 왜 당신의 지지율이 42.2%밖에 안 나오느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트럼프는 역시 평범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답변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봐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지금 해내고 있다. 사람들이 놀라 나자빠질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터닝 포인트를 맞고 있다. 국민들이 이제 법과 질서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국민들이 가장 위대한 경제 건설을 원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지지 계층이 보내는 긍정적인 열정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로 화답하면서 또 다른 신뢰를 얻습니다. 이 연쇄적인 신뢰와 낙관의 고리가 진짜 득표율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지지고리는 연쇄적이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지지는 트럼프가 싫어서 보내는 비관적인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싫지? 그러니까 나를 찍어 라고 말하지만 그 이후의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뉴스톡톡을 마치겠습니다.